옛날 어느 마을에 한 모녀가 있었는데 그 둘은 재물에 인색하여 짠돌이로 소문이 자자했다. 야, 너 아까 밥 한 숟갈에 굴비 한 번 쳐다보랬더니 왜 굴비 두 번이나 쳐다봤어? 요즘 굴비가 말라간다 싶더니 인연이. 어머니야말로 어머니 밥그릇만 꾹꾹 눌러 담는 거 다 봤어요. 그러는 거 아닙니다. 아, 눈치챘냐? 거 참 쑥스럽구먼. 그러던 하루는 모녀가 함께 이웃 고을에 갔다가 마침 소나기를 만났는데 냇물이 크게 불어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 냇물을 건너려니 물이 불어 쉽지 않았는데 아이고, 이거 조금 더 늦으면 아예 건널 수가 없겠는데. 그럼 하룻밤 더 묵으려면 돈이 들 테고 내가 먼저 건너보마. 조심하셔요, 어머니. 그렇게 모친이 먼저 냇물 속으로 들어가는데 물살이 너무 세서 그만 떠내려가는 게 아닌가. 이에 놀란 딸은 마침 근처에 있는 월천군에게 말을 거는데 모친께서 내를 건너다가 그만 물살에 휩쓸려 위급합니다. 속히 구해주시면 후하게 값을 쳐드리겠습니다. 지금 냇물이 불어 물살이 매우 센지라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내 생명 또한 매우 위태로운 일이요. 그러니 새냥을 준다면 노력해 보겠소. 뭐라고요? 새냥이나요? 당신은 헤엄을 잘 치는 사람인데 잠시 들어가 구하는 걸 가지고 그렇게 많이 달라고 합니까? 한 냥 드릴 테니 모친 좀 구해주시오. 딸은 한 양에 사내는 위험하니 새냥을 달라며 옥신각신하고 있었다. 이 모습을 본 모친이 떠내려가는 도중 말하는데 딸아, 새냥이라고? 그건 너무 비싸니 절대 응하면 안 된다. 네,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제가 누구 딸입니까? 그러다 물살에 모친이 멀리 떠내려가려 하자 급한 마음에 딸이 월천군에게 아이고 이런, 네 한 번 줄 테니 어서 어머니를 구해주시오. 그렇게 딸은 뭘 줬는지는 모르지만 돈을 안 쓰고 어머니를 구했고 효녀상을 받았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머슴 사는 팔복이는 주막을 하는 과부 춘자를 좋아했다. 그래서 언제나 한번 꼬셔볼까 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날도 팔복이는 주막에서 국밥에 막걸리 한 잔 걸치는데 이봐, 춘자. 오늘 끝나고 나랑 막걸리 한 잔 어때? 뭐요? 술을 또 먹어? 작작 좀 먹으시오. 이제 건강 생각해야 할 나이가 아니오? 역시 날 걱정해 주는 건 춘자 자네밖에 없다니깐. 인정 많고 속 깊은 춘자 자네는 완전 내 이상형이라네. 그런데 말이지, 내가 문제 하나 낼 테니 못 맞추면 나랑 한 잔 어때? 그래, 마침 손님도 얼마 없고 심심한데 한번 내보시오. 그러니까 어떤 깊은 우물 속에 개구리 3마리가 있었어. 그 중에 2마리는 수컷이고 1마리는 암컷이었지. 그런데 수컷들은 힘이 세서 종종 우물 밖으로 나가서 세상 구경 실컷 하고 나와 둘이서만 바깥 이야기를 하면서 재미있어 하는 거야. 그러자 암컷 개구리가 나도 우물 밖으로 한 번만 데리고 가달라고 했지. 그러니까 수컷 개구리 1마리가씩 웃으면서 한 번만 주면 데려가 주지 이러는 거야. 암컷 개구리는 처음에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바깥 세상이 너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지. 그래서 결국 참다 못해 수컷 개구리의 제안을 들어줬지. 그런데 그놈이 열흘이 넘도록 바깥 세상 구경을 미루더니 혼자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질 않더라는 거야. 아니, 저걸 개구리 놈이구만. 완전 먹고 튀었네. 튀었어. 해서 이젠 별 수 없이 하나 남은 수컷 개구리한테 말했지. 자신의 소원이 바깥 세상 구경하는 거라고 애원했어. 근데 이놈도 똑같이 한 번 주면 데려가 주겠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고민 끝에 이왕 일이 이렇게 된 거 또 다시 몸을 허락하고 말았지. 그런데 글쎄 이 자식도 며칠을 미루더니 바깥 세상으로 나가서는 돌아오지 않았어. 하여간 사내놈들이란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다니까. 그런데 암컷 개구리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라도 바깥 세상에 나가야겠다고 결심했어. 그리곤 어떻게 해서 바깥 세상으로 나가고 말았지. 아니, 어떻게 했는데? 이에 팔복이가 웃으며 그건 말이지, 한 번만 주면 알려주지.
하니 춘자가 아, 됐소. 이제 생각났소. 그거 내가 이미 알고 있던 이야기요. 하며 춘자가 가려고 하자 팔복이가 말을 거는데 아니 사실은 나도 결론은 모르고 거기까지밖에 모르는데 진짜 알고 있어. 그럼 내 그 이야기 12번도 더 들었소. 그래 그럼 암컷 개구리가 어떻게 해서 바깥 세상으로 나갔소? 그건 말이요. 국밥 한 그릇 더 시키면 가르쳐 주겠소. 그렇게 팔복이는 그날 국밥 12그릇을 먹었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근래 들어 합방을 전혀 하지 않아 아내는 불만이 가득했다. 이에 잠자리에서 돌아 누운 서방에게 아내가 물었다. 아니 서방님, 너무 섭섭합니다. 왜 그러시는가? 작년까지는 제 동굴에 그렇게 자주 드나들더니 올해는 한 달에 한 번도 드나들지 않으니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것이요? 너무 섭섭합니다. 아내의 말을 듣던 남편이 말했다. 그건 당신 동굴이 너무 깊고 넓어서 그렇소. 그리고 이미 볼 것 다 봤으니 탐험이 재미없단 말이오. 또한 한 번 탐험했던 동굴에 다시 가는 남자는 드물단 말이오. 이에 화가 난 아내가 말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어찌 제 동굴을 타십니까? 동굴 탐험하는 사람의 능력이 형편없어서 그런 것 아니오. 내 동굴에는 아직도 탐험할 것이 많이 남아있단 말이오. 그게 뭔 섭섭한 소리요. 나한텐 아무 문제 없소. 다른 집 동굴 탐험은 신기하고 재미있기만 하더이다. 아니 뭐라고요? 그러면 이때까지 다른 동굴을 탐험했단 말이오. 당신은 잘 모르나 본데 계속 새로운 동굴을 탐험하고 싶어 하는 것이 남자들의 마음이란 말이오. 그런데 서방님, 참으로 이상한 일이 있어. 아니, 뭐가 이상하다는 것이오. 이웃산 애들은 내 동굴이 신비롭고 재미있다며 벌써 몇 달째 줄 서서 탐험 중이니 말이오. 옛날 어느 마을에 삼돌이는 친구 덕구와 단짝 친구였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덕구가 평소에 없던 돈을 가지고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도 시켜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삼돌이는 덕구에게 어찌된 일인지 물었다. 덕구야, 너 어디서 맨날 돈이 그렇게 나는 거야? 너한테만 알려줄게. 어른들한테는 비밀이 있거든. 그걸 이용하면 돈을 쉽게 얻을 수 있어. 이에 삼돌이는 이를 얼른 시험해 보기로 했다. 먼저 엄마에게 가서 말했다. 어머니, 난 어머니의 비밀을 다 알고 있어요. 어머니는 황급히 삼돌이의 입을 막으며 한 푼을 손에 쥐어줬다. 아버지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렴. 정말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진 삼돌이는 그날 저녁 밭에서 집에 돌아온 아버지에게 달려가 말했다. 아버지, 난 아버지의 비밀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자 놀란 아버지는 삼돌이에게 2푼을 쥐어주며 말했다. 엄마에겐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알겠지? 그 다음날 오전 문 앞에 종종 찾아오는 스님이 서 있었다. 이에 삼돌이는 스님에게 가서 말했다. 스님, 난 스님의 비밀을 다 알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스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렇구나 삼돌아. 다 알게 되었구나. 사실은 내가 네 아빠란다. 자 어서 아빠에게 와서 안기렴. 이에 삼돌이가 넙죽 절을 하며 말하길.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밤마다 들어와 하얀 젖을 준 대머리가 바로 스님이셨군요. 옛날 어느 양반 집에 색을 밝히는 선비가 있었는데 마누라가 무서워 매사에 조심조심하였다. 그런데 그 집에는 어떤 종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인 여종 사머리는 자태가 곱고 색을 밝혀 주인 양반과 몰래 정을 통하고 있었다. 그러나 남편인 칠복이는 우둔하여 눈치가 없고 미련하였다. 어느 날 주인 양반이 여종과 뒷동산 숲속으로 가
그곳에서 그 짓을 몰래 벌이고 있었다. 무서운 마누라한테 걸리면 피똥 쌀지 모르니 이렇게 숲에 숨어서 하면 아무도 모를 것이오. 그런데 여종과 한창 그 짓을 벌이고 있는데 느닷없이 칠복이가 나타났다. 아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지? 일이 탈로 날 것을 염려한 양반은 얼른 여종의 치마를 치켜 올려 그녀의 얼굴을 가리곤 칠복이를 향해 웃으며 손을 흔들어 보였다. 그러자 칠복이는 웃으며 얼른 그 자리를 피해 주었다. 저녁 무렵 일을 마치고 돌아온 칠복이가 슬그머니 주인 양반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주인어른, 아까 소인이 얼른 피해 줬으니 제 눈치도 대단하지 않사옵니까? 이에 주인 양반이 말했다. 아무렴 기특하고 말고 칠복이 자네 영 미련한 줄 알았는데 다시 봤어. 만일 내가 재빨리 피해주지 않았다면 서로 얼마나 무안했겠는가. 그래서 소인이 재빨리 몸을 피했습니다요. 기특해, 아주 기특해. 주인 양반으로부터 칭찬을 들은 칠복이는 무척 기분이 좋았다. 집으로 돌아온 칠복이는 아내한테 자랑을 늘어놓았다. 여보, 낮에 주인어른이 뒷동산 숲속에서 어떤 여자랑 여차여차하고 계시지 뭔가. 그런데 내가 공연이 방해되는 건 아닌가 해서 얼른 자리를 피해 주었더니 주인어른께서 기특하다고 칭찬을 하시지 뭔가. 남편의 말을 듣고 난 사모리가 말했다. 정말 잘하셨어요. 그건 엄연히 양반네들의 일이니 절대로 발설하면 안 돼요. 바깥 사람들이 알면 큰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자 칠복이가 이러는 것이었다. 이 사람아, 내가 어디 한두 살 먹은 어린애인 줄 아나? 염려 붙들어 매라고. 바깥 사람들이 알면 큰일 나니까 안방마님께만 살짝 말씀드렸네. 그리하여 그날 밤 주인 양반은 피똥을 쌌다고 한다. 옛날 한 재상이 있었는데 소중이가 너무 작아서 10세 된 아이 정도의 크기였다. 그래서 재상은 늘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그 부인은 모든 남자들의 소중이가 다 그 정도려니 생각하고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런데 하루는 임금의 행차가 마침 그 재상집 앞길을 지나가게 되었다. 호기심이 생긴 재상 부인은 집 담장에 붙어있는 작은 누각에 올라가 담장 너머로 행렬을 구경하려고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침 그때 행렬에 참가하고 있던 한 군졸이 갑자기 대열에서 뛰어나와서는 부인이 내려다보고 있는 그 담벼락에다 대고 소변을 보는 것이었다. 아이고 시원하다. 참는다고 죽을 뻔했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군졸의 소중이가 엄청나게 길고 큰 것이 힘차게 뻗어 있는 것이었다. 아니, 세상에 뭐가 저리도 클 수가 있단 말인가. 부인은 자기 남편과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소중이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저녁 때 재상이 퇴근하고 돌아와 저녁밥을 먹고 잠자리에 드니 부인은 재상의 소중이를 잡고 수줍은 듯 웃으며 말했다. 여보 대감, 오늘 정말 이상한 것을 보았어요. 임금님 행차 때 말입니다. 호기심에 담벼락 뒤에 숨어서 구경하고 있는데 한 군졸이 담벼락 아래에 와서 소변을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 군졸의 소중이가 엄청나게 커서 대감 것과는 너무 달라 이상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재상은 그렇잖아도 평소에 자신의 소중이가 너무 작은 것에 자존심이 상했는데 부인의 말을 듣고 크게 놀라고 실망스러웠다. 그러나 재상은 위기를 넘겨야 한다는 생각에 시치미를 딱 대고 이렇게 둘러댔다. 아, 부인. 혹시 그 군졸이 얼굴이 좀 검고 수염이 나고 몸집이 크고 무섭게 생겼지요? 재상은 대강 보편적인 군졸의 모습을 가지고 말했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에 부인이 그렇다고 대답하니 재상은 손뼉을 치며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 군졸은 소중이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커서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요. 소중이가 너무 크다 보니 여자들이 그와 혼인했다가 아파서 모두 도망가 지금껏 호라비로 늙어가고 있다고 하더이다. 부인, 보통의 경우 그렇게 큰 소중이를 가진 남자는 없답니다. 이에 부인이 수긍하며 말했다. 그렇겠지요. 대감 것이 새끼손가락만한데 특별히 다르겠어요? 이렇게 재상은 거짓말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금실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서방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홀로 남은 과부 명자는 하루하루 통곡을 하며 슬퍼했는데 서방의 장례가 끝나고 시간이 지났어도 계속 애통해했다. 아이고 서방님, 나도 좀 데려가시구려. 나 좀 빨리 데려가시구려. 당신 없이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구려.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도 울음이 계속되자 이웃 사람들이 싫어했는데 이에 옆집 사내 팔보기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저게 무슨 짓이야? 저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저것은 분명 거짓 울음이 틀림없어. 내가 밝혀내겠소. 그리고 어느 날 밤 구름이 끼고 음침하며 보슬비까지 내리는 밤 팔보기는 명자의 집으로 가는데 그래 오늘이야 말로 저 여인을 시험할 적당한 때로구나. 팔보기는 명자의 집에 몰래 숨어들어 절구공이를 부딪히는 소리를 내며 외쳤다. 마누라, 이복의 마누라, 나도 자네를 잊지 못해 이렇게 구천을 떠돌고 있네. 자네를 데려가려고 이렇게 찾아왔다네. 자네도 나와 함께 빨리 가도록 하세. 어서 방에서 나와 나를 따라오시게. 이렇게 몇 번을 소리치자 울고 있던 명자는 놀라 집 밖으로 나와 외치는데 여보 서방님, 물러가시오. 저리 썩 물러가시오. 다시는 오지 마시오. 아니 매일 밤마다 자네를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빌지 않았소. 나랑 함께 갑시다. 이러지 마시오. 나 더 살고 싶소. 그래서 어렵게 채소 장사하는 걸 당신도 아시지 않소? 그렇지. 그러니 어렵게 더 장사하지 말고 나랑 같이 저 세상으로 갑시다. 아니 돼요. 나 절대 안 따라갈 거요. 그러면 왜 밤마다 데려가 달라고 우는 것이오? 하니 명자가 우물쭈물하며 말하길 그건 날 데려가 달라고 우는 게 아니고 오이랑 가지가 싱싱한지 밤마다 시험하는 것이요. 그날 이후 명자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졌다고 한다. 옛날 어떤 마을에 덕망 높은 대감이 있었다. 하루는 대감마님이 젊은 선비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자리에서 말했다. 모름지기 사내란 점잖음을 제일의 덕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라오. 다들 잘 아시겠소? 하고 일장연설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대감, 내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하고는 안방마님이 갑자기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밖에서 들으니 점잖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들어왔어. 하며 부인은 자세를 고쳐 앉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젊은 선비들이 보는 앞에서 대감마님에게 되물었다. 그런데 대감께서는 밤과 낮이 어찌 그렇게 다루어? 부인의 말에 대감마님과 선비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했다. 부인은 당황한 대감이 눈짓하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짐짓 크게 소리쳤다. 당신은 밤만 되면 자꾸만 나한테 달려들면서 낮만 되면 그렇게 점잖아지는 그 저희가 무엇이요? 이에 당황한 대감마님이 말하길 그건 밤에는 당신 얼굴이 잘 보이지 않으니 그런 것이 아니오. 옛날 어느 햇살 좋은 날 정자나무 밑에 가난한 세 친구가 모여 자신들의 기구한 팔자를 탓하며 각자의 소원이 무엇인지 서로 물었다. 먼저 한 친구가 말하기를 나는 바라건대 다음 생에는 명창으로 태어나 위로는 정승판서로부터 밑으로는 시정아치에 이르기까지 애간장을 녹여 내 손안에 놀게 하고 사치와 행락을 마음대로 하여 이름을 일국에 날린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네. 이를 듣고 난 다른 친구가 말했다. 나는 후생에 바라기를 솔개가 되어 푸른 하늘을 높이 날며 사방을 유람하고 혹시 명가의 예쁜 여정이 고기 광주리를 이고 오는 것을 보면 가볍게 날아 내려가서는 그 고기를 가로채어 다시 높이 날고 싶소. 그러면 그 예쁜 여종이 크게 놀라 어머니를 부르다가 나를 우러러보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것을 본다면 얼마나 통쾌하겠는가.
그러자 마지막 남은 사내가 말하였다. 나는 후생에 돼지 새끼가 되고자 한다네. 라고 하자 이 말에 두 사람이 궁금해하며 아니 도대체 무슨 그런 소원이 다 있는 것이오? 이건 정말 별다른 소원이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다른 친구가 묻자 그가 답하기를 돼지 새끼는 태어난 지 불과 대여섯 달이면 충분히 색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소원인 것이오. 난 그게 너무 부럽소. 난 이 나이 먹도록 장가를 못 가 총각딱지를 못 대고 있으니 돼지로 태어나는 것이 소원이오. 만약 돼지로 태어나게 된다면 한평생 원 없이 할 수 있지 않겠소? 하고 말하니 함께 듣고 있던 친구들이 크게 웃으며 이에 한 사람이 말하길 그런데 이 친구야, 돼지의 육질은 생후 대여섯 달이 가장 좋으니 어쩌면 해보지도 못하고 삼겹살이 될지도 모르겠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부인인 길자는 요즘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바로 남편의 잠버릇 때문이었다. 그날 밤도 무심결에 남편이 다리 하나를 부인의 배 위에 올려놓는데 아이고, 진짜 무거워 죽겠구만. 이 김장똥만한 장단지를 어찌 해야 될까? 제발 이것 좀 치워요. 도대체 잠버릇이 왜 그래요? 왜 자꾸 그 무거운 족발을 나한테 올리는 거예요? 거참 미안하오. 내 씨름하는 꿈을 꾸다 다리를 건다는 게 그만. 아주 숨이 턱턱 막혀 못 살겠어. 멀리 좀 떨어져서 자요. 알겠어. 정말 미안하오. 그리고 잠시 후 또 다리가 올라오는데 아 진짜 이놈의 족발을 대패로 다 밀어버릴까 어쩔까. 다리 좀 치워 이 양반아. 잠을 잘 수가 없네. 대체 왜 이러시오? 미안하네. 그런데 거참 너무한 것 아니오. 잠결에 그럴 수도 있지. 맨날 피곤하다고 집에 오면 밥만 먹고 바로 찍 뻗어버리고 나 외롭다고 해도 달래주지도 않고 밖에 한번 나가봐요. 강아지들도 짝짓기 하고 있어. 그러니 내가 뭐 이쁘다고 당신 잠버릇까지 받아줘야 하오. 정말 미안하네. 요즘 일이 너무 많아 피곤해 그렇소이다. 그때 갑자기 남편은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근데 말이야, 거참 이상하네. 이상하긴 뭐가 이상하다는 것이요? 이상하잖아. 장단지보다 훨씬 무거운 내 몸 전체가 자네 위로 올라갈 때는 무겁다는 소리를 전혀 안 하면서 겨우 다리 하나 올렸다고 그렇게 무겁다고 떽떽거리니 말이야. 그러자 부인이 말하길 그거야 이상할 것도 없지요. 온전히 올라올 때는 안 무겁지. 가운데 지렛대가 단단히 받치고 있으니까. 이에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하, 그렇구나. 어쩐지 키 작은 뒷집 과부도 무겁다는 소린 안 하더라니깐.